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불안 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개념, 특징, 원인, 증상 및 진단,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불안 장애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는 장애이죠. 즉, 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걱정의 초점은 자주 바뀔 수 있고 한 가지 관심사가 아니라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근력긴장, 수면장애, 만성적 불안감과 같은 생리학적 불안 증상을 동반하죠. 보험불안장애는 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죠. 이들은 재난을 예상할 수 있으며 돈, 건강, 가족, 직장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할 수 있고 걱정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걱정할 수도 있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악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불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자신의 불안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걱정합니다. 그들은 걱정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므로 걱정을 포기하는 것은 대체로 위험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심할 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들은 걱정도 팔자가 되죠. 때때로 복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 재난을 예상할 수 있으며 돈, 건강, 가족, 직장 또는 기타 문제에 지나치게 염려,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실제보다 더 걱정할 수 있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악을 예상한다. 때로는 하루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불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생활보다 자신의 불안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걱정한다. 상황보다 자신의 불안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걱정한다. 불안이 심할 때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때때로 복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고생할 수가 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보험불안에 대한 최초 심리학적 이론을 개발했죠. 그는 불안을 현실적, 신경직적, 도덕적 불안으로 구별했습니다. 현실적 불안은 실체적 위험 또는 위험에 직면할 때 발생하죠.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 충동을 표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을 때 발생합니다. 도덕적 불안은 이드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 처벌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동을 처벌과 연관시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충분히 따뜻하게 양육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비판적이면 어린이들은 자신 이미지가 취약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미지는 적대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이들은 불안감을 나타내죠. 로저스의 보험불안에 대한 인본주의적 설명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 존중을 받지 않는 어린이는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가치 조건, 가혹한 자기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치 조건은 중요한 타인들, 즉 어린 시절 영향력이 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얻기 위해 반드시 생각하는 조건이죠. 자라면서 선생님, 친구,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존 이론은 보험불안 장애를 존재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두려움이 실존적 불안으로 보는 이론이죠. 실존적 불안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와 같은 고민이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지금 불행한 사건 또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전망에 직면할 때 실존적 불안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한계를 받아들이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때 실존적 불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거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할 수가 있죠. 삶의 실존적 문제에 맞서지 못할 때 불안이 남아있죠. 인지 이론은 보험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지가 의식 및 비의식적 수준에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망이나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을 설정하는 많은 부적절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걱정이라고 믿습니다. 걱정이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믿지만 문제 해결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적절한 가정은 직접적으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보험불안 장애는 어느 정도 유전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보험불안 장애가 있다면 발병 기회가 큽니다. 또한 신경증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사람들은 외향성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에 비해 보험불안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큽니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낙관주의자들은 위험과 운명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이는 불안과 걱정을 경감해 주죠. 보험불안 장애의 발병은 양육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보험불안 장애가 발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모방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삶의 변화, 어린 시절의 외상 또는 부정적인 경험, 최근의 외상 또는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정신건강장애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높은 업무 스트레스는 낮은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큽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다룰 대처 기술과 시간이 없을 때 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더 크죠. 원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저스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지 않은 경우에 불안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존적 불안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죠. 죽음, 불안한 사고 또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전망에 직면할 때 실존적 불안이 생깁니다. 삶의 실존적 문제에 맞서지 못할 때 불안이 남아있죠. 인지이론은 사람들이 인지가 의식 및 비의식적 수준에서 위험에 초점을 둡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을 설정하는 많은 부적절한 가정,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걱정이라고 믿는 것, 부적절한 가정은 직접적으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유전,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로부터의 가족력, 양육환경,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불안 장애는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증상으로 고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죠. 예를 들면 안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걱정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는 일반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 걱정 또는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사회, 직장 또는 기타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은 한 관심사에서 다른 관심사로 바뀔 수 있으며 시간과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의 증상을 신체적, 심리적 증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와 정상적인 활력 부족, 원인이 없는 과민 반응, 근육 긴장, 잠들 때 어려움, 전율이나 초조, 발한, 메스꺼움 또는 소화 문제, 두통. 심리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걱정, 현실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게 걱정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상황에 대한 집착과 부정적 결론에 대한 생각, 안절부절 못하거나 긴장을 풀 수 없다. 집중력 부족이나 심적 공백 상태. 범불안 장애는 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다음의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발생하면 범불안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개인은 걱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개의 증상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어린이는 단 하나이다. 동요하거나 걱정이 고조되고 흥분한 느낌, 쉽게 피곤함, 집중곤란, 과민 반응,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불안, 걱정 또는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발생한다. 동요는 물질 또는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영향이 아니다. 장애는 다른 의학적 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범불안 장애 치료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치료사는 환자에게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왜곡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할 경우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교육, 범불안 장애를 배운다.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의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추적, 걱정을 추적하는 법을 배운다. 걱정하는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특정한 증상의 심각성을 확인한다. 신체적 통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 신체적으로 과도한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완 기술을 훈련시킨다. 인지 조절, 장애 원인이 되는 사고 패턴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부정적 생각에 도전할 때 두려움은 완화되기 시작한다. 행동 수행, 두려운 상황을 맞서도록 가르친다. 가장 두려운 것을 상상한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집중함으로써 불안감을 덜 느낄 것이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서 치료법의 시작과 함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권장이 됩니다. 범불안 장애는 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